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호모 모빌리언스에 예.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약간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호모 모빌리언스가 뭔지, 그리고 또 책에서 좀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인류가 이제 새롭게 진화한다는 뜻이죠. 네.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에서 그다음 요즘 호모 디지쿠스까지, 호모 디지쿠스 이후에 인류가 스마트폰하고 결합하면서 새로운 인류로 진화를 한다. 네. 그래서 뭐 이름을 뭐로 붙일까 그러다가 뭐 이동하는 인류니까 호모 모빌리언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좀 책에서 좀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를 조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인류 자체가 지금 새롭게 진화하는데 그 진화의 두 가지 방향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 방향이 과거의 슈퍼맨들이 가진 능력을 모든 인간이 가지게 돼요. 네. 그럼 옛날에 뭐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멀리 있는 투시 능력을 가지게 되고 초감각을 가지게 되고 또 백과사전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고 이런 분들이 우리가 천재 초능력자들인데, 요즘 스마트폰 가지신 분들은 뭐 그거는 능력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의 천재나 초능력자들, 슈퍼맨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아바타로 결합해서 슈퍼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들이 슈퍼맨이 되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스마트폰은 인간의 아바타가 되고 인간은 스마트폰 아바타가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인류로 진화하는데 그 진화의 방향이 사이보그로 진화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건 휴대폰과 내가 결합한 거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그 다음 더 큰 변화가 있는데, 이렇게 스마트폰하고 결합한 사이보그 인간들이, 슈퍼맨들이 다시 집단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연결 도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만나고 그 다음에 말로 뒷담화하고 뭐 이런 건데, 이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들이 인간의 그 네트워크 연결성을 과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자와 분자 간의 연결성이 떨어지면은 기체처럼 날아다니는데, 이 굉장히 연결이 강해지면은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상전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전의 현상이 인간에 벌어져요. 그래서 마치도 인간이, 개미가 한 마리 한 마리가 생명인데 개미 집단의 생명인 것처럼 그 인간의 집단 생명으로서 새롭게 진화를 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변화, 스마트폰을 통한 슈퍼맨으로서의 변화와 또 집단,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집단 생명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제가 인류의 새로운 진화, 호모 모빌리언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참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새롭고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교수님은 벤처 1세대로 굉장히 유명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요즘에 이제 부는 게 이제 스타트업 해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스타트업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욕심을 좀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뭐 사는 게 왜 살겠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남의 삶을 살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네. 흔히 얘기하는 뭐 스펙 쌓기. 스펙 쌓기는 나의 삶이 아니죠. 남의 삶을 따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스펙 쌓는 삶이란 것은 불행하지 않은 삶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행복한 삶은 아니죠. 자기의 삶이 아니니까. 근데 창업이란 것은 자신의 새로운 길을 가는 거죠. 과거에 남들이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죠. 그건 자기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살기 때문에 힘은 들지만 행복할 수가 있죠. 행복이란 것은 어려운 일에 새롭게 도전하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행복하고 싶다면은 창업에 도전하라. 한 가지 좀 그런 얘기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젊은 사람들한테 창업을 하라고, 그러니까 취업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창업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좀 지적들도 있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멀리 좀 떨어져서 보면은 국가가 이제 국민수가 2만 불 정도까지 가는 중진국, 네. 중진국까지 갈 때는 창업이나 기업가 정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하던 거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면 돼요. 네. 그런데 국민수도 2만 불을 넘어서 4만국의 인류 국가가 되려면은 전 세계 기업가 정신 연구 결과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거는 기업가 정신에 의한 혁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가 전체가 이제는 혁신을 바탕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혁신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혁신은 기존에 스펙 쌓고 기존에 하던 일 그대로 하는 거는 혁신적 가치를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새로운 혁신적 가치를 만드는 게 창업입니다. 기업가 정신의 근거한 창업이고, 그게 이제 또 개인 차원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그래도 우리가 남들을 열심히 따라가면서 일자리 만드는 거 들어갔기 때문에 취업이 많았죠. 근데 이제 그런 일자리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자리가 줄고 대신 창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거를 뭐 취업 못하니까 창업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은 한국은 이제는 창업만이 살 길입니다.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요, 이렇게 지금 창업을 생각하시고 또 이제 벤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뛰어들 만한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은 한국의 그 창업 환경이 정비가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은 재기의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미국은 실리콘밸리가 평균 2.8회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데 한국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플랫폼 기반의 앱 비즈니스와 같은 가벼운 창업들. 이런 가벼운 창업들은 총 들어가는 초기 비용이 1,000만 원 됩니다. 1,000만 원 그러면요, 대학교 1년 등록금이죠. 그죠? 근데 대학교 1년 다니면서 배우는 것보다 저는 1년간 1,000만 원 쓰면서 창업에 도전하는 게 훨씬 많이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꿈의 직장이라 얘기하는 뭐 삼성전자 이런 대기업에서도 그런 창업에 도전해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높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어학연수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더라도 그 정도는 우리가 수업 비용으로 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가벼운 창업을 제가 공부하죠.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 대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된다라고 이제 저번에 한번 어디서 강연하실 때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다시 재건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보시고 좀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뜻은 있는데 구체적인 합의를 못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이제 연대보증 문제거든요.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원래 주식회사는 유한책임 회사인데 한국은 무한책임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연대보증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파생되고 있거든요. 그 연대보증을 통해서 얻는 국가적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커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금융기관 또 금융위원회 이런 데서 연대보증 면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합의해 보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많은 토의 과정과 또 강력한 국가의 의지가 필요할 거예요.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아직은 안 돼. 마지막으로 이제 창업을 준비하고 또 벤처를 생각하시는 젊은 분들한테 조언을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언의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자기가 남들하고 달라야 되죠. 그러니까 창업을 한다면서 남들하고 똑같은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혁신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요. 그걸 위해서 남들이 못하는 나만의 필살기, 그걸 갖춰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 필살기 없이 창업한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필살기를 갖추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는 인생에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자산으로 생각하고 배워나가는, 그게 앞으로 혁신 경제를 이끌어가는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죠.
필살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딱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필살기라고 하시는 게? 남들하고 차별화된 거니까 네. 내가 남들보다 정말 뛰어난 특허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열정적인 그 힘을 가지고 있든지 네. 그런 게 차별화죠. 그러니까 뭐가 되든 간에 남들과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성적을 낼 때 국어, 영어, 수학, 뭐 과학 네. 평균 점수를 냈죠. 평균 90점, 너는 네. 우등생이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창업과 기업가 정신에서 그건 우등생이 아니에요. 수학은 빵점 맞고 영어를 100점 맞는 게 우등생이에요. 뭐든지 내가 하나를 하더라도 제일 잘하는 게 있어야 되겠다. 어디중간에 중간 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내가 영어는 잘하고 수학은 잘하는 친구가 손잡으면 돼. 그래서 나의 필살기와 다른 사람들의 필살기를 합치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